모두가 기대하던 성대하고 화려한 결혼식, 마땅히 기쁨과 축복이 넘쳐야 할 그 자리에서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신랑의 어머니가 자신의 며느리가 될 사람에게 밥집 종업원 취급을 받으며 호통을 듣고 심지어 공개적으로 눈총을 받는 상황 말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런 황당하고도 가슴 시린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욕을 당한 그 어머니가 즉시 신분을 밝히기는커녕 그 오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그녀는 무엇을 하려던 걸까요? 단순한 신분 오해에서 시작된 이 사건은 어떻게 어머니가 직접 설계한 가정의 심판으로 변모했을까요? 온화해 보이기만 하던 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단 한마디 말로 수억 원이 들어간 결혼식을 그 자리에서 파탄낸 사연,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이유. 오늘 우리는 단순히 고부 갈등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은 아들에게 평생을 바쳐 얻은 지혜로 가장 비싸고 중요한 수업을 해준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믿으세요. 이 결혼식 뒤에 숨겨진 진실은 상상 그 이상으로 흥미진진합니다. 제 이름은 김숙희. 올해 62살입니다. 호주에서 3년을 지내다 한국으로 돌아오기 전날 밤 거울을 보다가 하마터면 제 자신을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거울 속의 저는 남방우의 뜨거운 태양 아래 구릿빛으로 그을린 피부에 농장 일을 하기 편하게 짧게 자른 머리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입고 있는 옷이라곤 물이 빠져 희끗희끗해진 면 남방의 헐렁한 카키색 바지가 전부였고 손목에 찬 낡은 시계 하나를 빼면 온몸 어디에서도 감 나가는 물건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호주 농장 주인인 제 여동생 숙자는 제 차림새를 보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군요. 언니, 내일이면 도연이 결혼식 참석하러 한국 가는데 그러고 갈 거야. 명색이 전직 대학 교수님인데 남들이 보면 호주에서 3년 동안 내 머슴살이 하다 가는 줄 알겠어. 저는 그저 웃어 넘겼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제 하늘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서울집에 홀로 남은 저를 억지로 호주로 끌고 간 게 바로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장소를 바꿔봐. 사는 방식을 바꿔보라고. 그렇게 3년 동안 저는 해가 뜨면 일어나 일하고 해가 지면 잠들었습니다. 농장 일꾼들과 함께 양에게 먹이를 주고 포도 가지를 치고 와인을 담그며 흘린 땀방울은 제 평생 흘린 땀보다 많았습니다. 그리움으로 딱딱하게 굳어있던 마음속 응어리도 그 광활한 대지와 눈부신 햇살 아래서 서서히 녹아내렸죠. 저는 지금의 제 모습이 좋았습니다. 꾸밈 없고 자유로우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애쓸 필요 없는 이 모습이요. 그래서 하나뿐인 아들 이도현이 영상통화로 결혼 소식을 알리며 언제 들어오시냐고 물었을 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조용히 들어가자. 요란 떨지 말고 지금 이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운 모습 그대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사진으로만 봤던 부유한 집안의 예비 며느리와 내 아들이 엄마라는 존재 자체를 순수하게 환영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직 대학 교수나 호주에서 돌아온 재력가라는 꼬리표에 대한 아첨이 아니라요. 사람이란 참 묘하죠. 굳이 이렇게 투박한 방법으로 위태로운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고 싶어지니까요. 인천공항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서울의 하늘은 제가 떠날 때처럼 회색빛이었습니다.
도현이에게 마중 나오지 말라고 했고 제 명의로 된 서초동 집으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끌고 공항 리무진을 타고 시내로 들어와 결혼식장인 호텔 근처에 있는 깔끔하고 저렴한 비즈니스 호텔에 짐을 풀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저는 시작 1시간 전에 미리 식장에 도착했습니다. 강남에 위치한 그 5성급 호텔은 제가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었는데 로비의 샹들리에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화려하게 빛나고 있더군요. 저는 안내 표지판을 따라 3층 신부 대기실을 찾아갔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아들 얼굴을 먼저 보고 싶었거든요. 이제 곧 한 가정을 이루게 될 내 하나뿐인 보물을요. 대기실 문에 다다르기도 전 문이 쾅 하고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저와 부딪힐 듯 튀어나왔습니다. 아, 진짜 짜증 섞인 목소리와 함께 미간을 잔뜩 찌푸린 사람, 바로 그녀였습니다. 박미나. 영상통화로 봤을 때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뻤습니다. 백옥처럼 빛나는 피부, 또렷한 이목구비 잡지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한 드레스 자태까지.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눈썹은 신경질적으로 꼬여 있었으며 온몸에서 상황을 통제하려는 초조함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물 빠진 면, 남방 카키색 바지, 그리고 낡은 캔버스 가방까지.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미간 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호텔 직원이죠. 그녀는 속사포처럼 쏘아붙였습니다. 마치 아랫사람을 꾸짖는 말투였습니다. 왜 멍하니 서 있어요? 아니, 난장판인 거 안 보여요. 지배인은 일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야? 빨리 들어가서 좀 치워요. 신랑 예물함도 엉망이고 바닥에 포장지 널려 있잖아요. 제가 입을 떼기도 전에 그녀는 팔이 쫓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아, 맞다. 내 샴페인 다 떨어졌어요. 한 잔 더 가져와요. 얼음 꽉 채워서 그녀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에 대고 명령했습니다.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엔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그 순간 웃을 수 없었습니다. 완벽하게 화장한 얼굴과 대조되는 그 경멸, 어린 눈빛 당연하다는 듯 명령하는 말투를 보며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아가씨. 저기요는 무슨 그녀가 말을 끊고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쏘아붙였습니다. 동작 좀 빨리 해요. 네, 눈치가 없으면 손이라도 빨라야지. 내 시간 낭비하게 하면 아줌마가 책임질 거예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호획 돌려 대기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여튼 향수 냄새만 남긴 채로요. 저는 문 밖에서 마치 방을 잘못 찾은 이방인처럼 서 있었습니다. 제 자신을 내려다보니 오해할 만도 하겠다 싶었습니다. 하객 복장도 아닌데 혼주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죠. 그녀는 저를 실제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영상 통화 너머로 작업복 차림의 모자를 쓴 모습만 잠깐씩 봤을 테니까요. 하지만 몰라봤다 하더라도 그 태도는 너무나 무례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복도에 홀로 서서 그녀가 남긴 명품 향수 냄새를 맡으며 제 마음속은 복잡해졌습니다. 황당함, 민망함, 그리고 공개적으로 무시당했다는 몸 열감까지. 당장 쫓아가서 나는 직원이 아니라 도현이 엄마란다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덩굴처럼 한 가지 생각이 제 마음을 휘감았습니다. 방금 그 태도 저렇게 당연하게 사람을 부리는 모습이 본성이라면
내가 시어머니인 걸 알게 된다면 또 얼마나 가식적인 가면을 쓸까. 저는 이 오해를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얼굴을 더 보고 싶었으니까요. 복도 구석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 섰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도현이었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저랑 미나가 엄마 찾고 있어요.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저는 신부 대기실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아, 차가 좀 막히네. 엄마가 좀 늦을 것 같다. 너희들 먼저 준비해라. 내 걱정 말고. 전화를 끊고 저는 지나가던 진짜 직원에게 빈 쟁반 하나를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럴싸하게 쟁반을 들고 웨딩홀 로비와 대기실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더 놀라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주방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나이 지긋한 청소 여사님이 무거운 카트를 밀다가 실수로 미나의 풍성한 드레스 자락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아주 희미한 물 자국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눈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미나는 순식간에 불붙은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이 드레스가 얼마짜린 줄 알아요? 아줌마가 평생 벌어도 못 갚아. 이번 달 월급 받고 싶으면 똑바로 해요. 청소 여사님은 사색이 되어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했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습니다. 음향실 근처에서는 젊은 음향 스태프에게 삿대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귀 먹었어요. 내가 로맨틱하고 따뜻한 분위기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시끄러운 가요 말고 일을 할 줄 알긴 아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 주문한 샴페인을 젊은 직원이 공손히 가져다 주었을 때도 그녀는 고맙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쟁반에서 잔만 낚아채듯 가져가며 쳐다보지도 않았지요. 직원은 민망함에 굳어서 있었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는 제 가슴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호주 농장에서 3년 동안 일하며 수많은 배낭 여행객과 일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옷은 허름하고 말은 거칠지 몰라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일하는 사람을 존중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눈앞의 이 아가씨는 완벽한 드레스와 화장을 했지만 시선은 항상 아래를 향해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은 도구장애물 마음껏 소리 지르고 짓밟아도 되는 하등한 존재로 여기는 시선.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에 대한 무례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뼈에 새겨진 본성이었습니다. 오늘 청소 여사님과 직원들에게 저러는 사람이 내일 제가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어지면 어떤 얼굴로 저를 대할까요? 아들의 앞날을 생각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직전 저는 아무도 모르게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하는 사람도 반겨주는 친척도 없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둥근 테이블 사이를 지나 무대의 제일 앞쪽 신랑 혼주석이라고 적힌 긴 테이블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김숙희라는 제 이름, 세 글자가 적힌 명패가 하얀 식탁보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패를 한참 바라보다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옆에는 사돈 내외가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같은 테이블에 앉은 부유해 보이는 하객들과 주식이나 부동산 이야기를 나누느라 바빴습니다. 잠시 후 입장을 준비하던 미나가 들러리들과 함께 주례석 쪽을 지나갔습니다. 아마 부모님께 인사하려던 모양입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혼주석을 훑다가 딱 멈췄습니다. 아까 자신이 종업원 취급하며
샴페인을 가져오라고 소리쳤던 그 초라한 차림의 여자가 지금 떡하니 예비 시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입술이 벌어지고 눈동자는 공포와 경악으로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려 다가오려 했지만 웅장한 웨딩 마치 입장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멋진 신랑 이도현 군과 아름다운 신부. 박미나 양이 행복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회자의 힘찬 멘트와 하객들의 환호 속에 미나는 헬퍼 이모님의 손에 이끌려 허둥지둥 뒤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이제 진짜 쇼가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기묘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단상 위의 아들은 안도감과 행복에 젖어 있었지만 미나의 미소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고 자꾸만 제가 앉은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반지 교환 서약, 저는 그 어떤 장면에도 감동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양가 혼주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신부 아버지인 박 사장이 먼저 올라가 자신의 사업 확장 계획과 사위딸의 미래에 대한 야망 섞인 훈시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왔습니다. 네, 박 사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신랑의 어머니, 멀리 호주에서 아들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귀국하신 위대한 어머니 김숙희 여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조명이 팟 하고 꺼지더니 핀 조명 하나가 저를 비췄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저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미나는 이미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녀 취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결혼식에서 절대 건드려선 안 될 시어머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표정이었습니다.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들 도현이가 반갑게 엄마하고 불렀지만 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이고 마이크를 향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현이 어미 김숙희입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하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들의 가장 기쁜 날을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원래 저는 오늘 아주 조용히 하객석에 숨어 이 결혼식을 지켜보다 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제가 반드시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말이 생겼습니다. 장내의 박수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미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누군가 저를 못 따라보고 호텔 직원으로 착각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사람을 잘못 볼 수는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가슴 아팠던 건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혹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아 보이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그 무시와 경멸, 그리고 하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경사스러운 날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2년을 살아온 어미로서 보고도 못 본 척 침묵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 도현이를 30년 넘게 키우며 정직하고 선하게 그리고 자기 손으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오늘 이 결혼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존중할 줄 모르는 며느리를 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사회자에게 넘기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한마디도 더 하지 않고 죽음처럼 고요해진 연회장을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로 수억 원짜리 결혼식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호텔 근처 숙소로 돌아오니 날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갔지만 식장의 그 껄끄러운 감촉은 씻겨 나가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여니 턱시도를 입은 채 머리가 헝클어진 도현이와 눈시울이 붉어진 미나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도현이가 죄인처럼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해도 될까요? 제가 비켜서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실망하신 거 알아요. 정말 죄송해요. 미나가. 나쁜 애는 아니에요. 오늘 하객도 많고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한 거예요. 엄마를 못 알아봐서 저는 대답 없이 차를 우려 그들 앞에 놓았습니다. 미나가 찻잔을 쥐고 덜덜 떨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못했어요. 변명하지 않을게요. 아까 식장에서 하신 말씀 다 맞아요. 제가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몰랐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하는 그녀의 사과는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유창했습니다. 도현이가 거들었습니다. 미나가 아까 호텔 직원들한테 일일이 찾아가서 사과했대요. 식도 중단하고 하객들한테도 다 양해 구했고요. 엄마 미나가 정말 고치겠다고 해요. 기회를 주세요. 호텔 직원들에게 사과했다는 말에 그녀를 다시 봤습니다. 참 영리한 아이입니다. 도덕적으로 더 이상 비난할 수 없게 방어막을 친 셈이니까요. 도현아, 넌 이 아이를 믿니? 제가 물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고칠 수 있다고 믿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가 와서 얘기하니 들어는 주마.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내가 좀 생각해 봐야겠다. 나도 숙제할 시간이 필요하니까. 숙제라니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져서 잘 안 보인다. 하지만 제일 무서운 건 눈이 아니라 마음이 무른 거야. 내가 좀 알아봐야겠다. 두 사람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다시 혼자가 된 방, 저는 식어버린 찻잔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눈물과 사과,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어 오래된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강준호, 대학 동창이자 은퇴한 검사 출신입니다. 여보세요, 준호니. 나 수키야. 수키야, 웬일이냐, 이 밤에. 부탁 하나만 하자. 사립탐정 좀 소개해 줄 수 있어? 누굴 조사하려고? 우리 아들. 약혼녀 박미나. 3일 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키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햇살이 비치는 창가에 앉아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박민에 대해 조사해 봤어? 겉으로 드러난 스펙은 너도 알지, 서울대 경제학과, 해외 교환학생 아버지가 사업가. 그런데 이거 다 껍데기야. 뭐라고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생 명단에 박민아는 없어. 청강생으로 몇 번 수업 들은 게 전부야. 그리고 그 사업가라는 집안 충청도 시골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야. 대표는 어머니로 되어 있는데 실적도 없고 자산도 없어. 아버지는 서류상에 존재하지도 않고. 준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더 중요한 건 남자 관계야. 최근 3년 동안 만난 남자가 셋인데 둘은 중소기업 2세 하나는 미국 투자은행 부은행장이었어. 공통점이 뭔지 알아? 뭔데?
아주 빠르게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상대방 카드를 쓰고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다가 남자가 결혼을 구체화하거나 자산 신탁 같은 걸 요구하면 칼같이 끊어버렸어. 그리고 헤어질 때마다 SNS엔 명품 가방 새 차 사진이 올라오지. 저는 이 말을 짚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꽃뱀. 아니, 전문적인 설계자였습니다. 업계에선 타깃형 여성이라고 부르더라. 사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냥을 하는 거지. 준호가 보내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남자친구들과의 사진, 사치스러운 카드 내역, 그리고 호텔 로비, CCTV 캡처 사진까지. 어떻게 할 거야, 수키야. 직접 엎어버리면 또 다른 연기를 할 거야. 내 아들이 직접 보게 해야지. 다음 날 오후 저는 도현이를 인사동의 조용한 찻집으로 불렀습니다. 도현이는 제가 마음을 돌린 줄 알고 밝은 표정으로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안색 좋으시네요. 대추차 시켜놨어요. 저는 말없이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밀어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서 직접 봐라. 도현이가 서류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의아해하던 표정이 점차 경악으로 그리고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짜 학력 유령 회사 그리고 남자들의 리스트.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종이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이거 진짜예요. 내가 60 넘게 살면서 배운 게 있다. 진짜 선함과 연기하는 선함은 다르다는 거야. 그 아이가 울면서 사과할 때 그건 너무나 완벽한 연기였어. 도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저 진짜 바보 같죠? 저는 휴지를 건네며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누구나 사람 보는 눈이 틀릴 때가 있어. 중요한 건 넘어졌을 때 왜 넘어졌는지 아는 거야. 존중이 없는 사람은 마음속에 자기 자신과 이익밖에 없어. 오늘은 돈 때문에 남자를 속였지만 내일은 더 큰 이익을 위해 널 배신할 거다. 도현이는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제가 해결할게요. 그날 밤 도현이는 신혼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는 미나가 좋아하는 올드팝이 흐르고 꽃꽂이가 완벽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왔어, 찌개 끓였는데. 도현이는 서류 봉투를 탁자에 던졌습니다. 저 다 알았어. 너에 대해. 미나는 서류를 훑어보더니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내 엄마 말 듣고 뒷조사했니 지질하게. 넌 날 속였어. 속이다니 난 널 좋아했어. 내 조건, 내 돈, 내 배경 다 포함해서 너니까 좋아한 거야. 그게 잘못이야. 여자들은 예쁘고 똑똑해야 하고 남자들은 능력 있어야 하잖아. 난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그녀는 서랍에서 계약서 같은 걸 꺼내 던졌습니다. 헤어지자고 좋아. 대신 네가 사준 까르띠에 팔찌, 가방 다 증여로 인정된 거니까 돌려달란 소리 하지 마. 내 엄마랑 탐정놀이한 값은 치러야지. 도현이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맙다. 덕분에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네. 도현이는 그 길로 제 낡은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부엌에 있는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며칠만 신세 질게요. 저는 말없이 고구마, 밥을 퍼주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외할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셨어. 사람들은 냄새 난다고 흉봤지만 그분 덕분에 내가 교수가 됐지. 도연아 서빙하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그들은 하인이 아니야. 자기 손으로 밥벌이하는 귀한 사람들이다.
도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심할게요. 사람을 볼 때 무엇이 중요한지 이번에 비싼 수업료 내고 배웠어요. 한 달 뒤 저는 다시 호주로 떠났습니다. 공항 배웅을 나온 도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하고 고마워요. 제가 진짜 사람 보는 눈을 갖게 되면 그때 엄마 모시러 갈게요. 저는 그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쥐어 주었습니다. 경인자 인왕경지 징렌절은 흥징, 즈 남을 존중하는 자만이 비로소 남에게 존중받는다. 이 8글자가 제 아들에게 남긴 유산입니다. 호주 농장으로 돌아온 저는 다시 헐렁한 셔츠를 입고 포도밭을 거니는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소동은 지나가는 장마 같았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은 더 굳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아들의 엉망이 된 결혼식을 통해 아들의 인생에서 오답 하나를 지워주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혼식장에서의 제 행동이 너무 과격했을까요? 아니면 싹을 미리 자른 현명한 선택이었을까요? 사람의 인성은 결국 가장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난다는 말. 여러분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김숙희였습니다.